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요즘 나온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네. 이 2030 이 부동산 안 산다. 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 내용을 봤더니 네. 올해 상반기 네, 네. 2030 세대들의 그 부동산 매수 비중을 봤더니 37.5%로 뚝 떨어졌다. 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또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2030이 얼마나 샀나 네, 네. 한번 살펴봤거든요. 20년 말부터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20년 말에는 41%, 네. 그리고 21년 상반기에는 41.4%, 네. 하반기는 42%, 그리고 올해 5월 달은 37.5%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약간 좀 기웃했죠. 이게 많이 떨어진 건가? 이걸 내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네, 건가? 네, 네. 약간 좀 의문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네. 별 차이는 없죠. 사실은 떨어지긴 떨어졌죠. 40%대 초반, 초반에서 지금 38%대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과장시키자면 많이 떨어졌다.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통 네. 이제 요즘 언론이나 유튜브들 자극적인 제목 달아야 보잖아요. 네. 그래서 2030 안 산다. 네. 근데 사실 통계치의 함정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럼? 자, 2030 세대들이 지금 집을 안 사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비율적으로 많이 줄긴 했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수가 중요해요. 전체적인 거래량 수? 그렇죠. 네. 통계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 때 41%예요. 2021년 상반기 때 42%란 말이에요. 근데 자, 거래량을 봐야 돼요. 2020년 말이면 몇 건이냐면 서울 기준으로 네네. 15,000건이에요. 그 지금 얼마예요? 저희가 했을 때 이제 5월에 1,500건, 5월에 1,500건. 아, 네네. 1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네. 거래량 자체가. 15,000건일 때의 40% 비중이라면 6,000건 네네. 정도. 그러니까 20대, 30대가 2000년 말에만 6,000건 정도 거래를 했단 얘기예요. 5월 기준으로 본다면 1,400건 중에 37%. 그렇죠. 1,000건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란. 비중만 살펴봐서 이게 네. 뭐가 줄어들었나 네네. 생각했는데 이 절대적인 거래량 수를 보니까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년과 21년 집중적으로 특히 2030 세대들이 그럼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야, 2030 세대들이 뭔 돈이 있어갖고 뭔 돈이 있어갖고 샀을까? 나 때는 없었는데 네. 요즘 2030 세대는 네. 어디서 났을까? 이게 경로가 살펴보니까 생각 외로 네. 2030 세대들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어. 돈 번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이 듣긴 들었어요. 네. 이 변화에 발빠르게 네.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이게 발빠르게 이제 빠져나와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부동산에 들어간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나의 20대를 반성하게 되는 아니 근데 그때는 코인이나 뭐 이런 게 사실 어찌됐든요, 네. 주식 코인이 화랑이어야 사실 그때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거고 네. 눈 감고 들어가도 버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에 특히 이제 코인 쪽에서 대박 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이나 이런 거 재테크를 통해서 돈 번 분들이 이제 2030 세대들한테 뭐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만들어 줘서 이제 집중적으로 집을 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다 샀습니다. 집산 사람들은 이미 다 많이 웬만한 샀다. 사람들은 네. 이제 돈이 좀 집을 살 돈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샀다. 그러니까요. 네. 살 수 있지만 안 샀던 사람들이 네. 작년까지 모두 그렇죠. 다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진짜 수요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장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는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는 진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결과 네, 중심적이고 내가 얘기할 거에 맞게끔 딱 그렇죠, 제시가 네. 되니까 쉽지 않은 사실 것 같아요. 부동산은 한 치 앞을 보면 안 돼요. 한 치 앞만 보면.
굉장히 멀리 봐야 돼. 1년, 2년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런 거를 근데 데이터를 봐가지고 1년, 2년 뒤에 상황을 예측한다. 일반인들이 이런 걸 하는 거는 거의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내일 일주일 앞도 못 보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무주택자 위주로 집을 사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예전과 좀 달랐던 부분들이 2030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4050에 비해서 사회적 경험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경험이 적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냐면 시장 분위기에 극도로 몰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흔들린다고 그쵸. 생각해야 되나요? 2020년과 21년 말이 서울 수도권 시장이 폭등하던 시장이에요. 극한으로 시장에 몰입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냥 막 지르는 상황. 그때 맞아요. 분위기도 엄청 조성이 됐었잖아요. 뉴스에서도 연일 나왔고요. 그냥 영끌이라는 단어, 벼락거지, 영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안 가면 뭔가 사회에서 도태되고 그냥 완전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행동을 유도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돈이 있는데 왜 집을 안 사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갔잖아요. 4050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오른 경험, 떨어진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위기에 몰입되는 건 똑같은데 정도가 약간씩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간 의견이 있고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40, 50대는 네. 20, 30대는 뭔가 경험도 적다 보니까 네. 좀 휩쓸려서 구매를 많이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살 사람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로 샀으니까 사상 최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데 또 1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또 변하는 것도 저는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9년 이상으로 계속 오르다가 네.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바뀐다? 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심리가. 이게 단순히 이제 심리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네. 규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규제가 없다라면 시장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재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주택자들이 재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자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할 수 없게끔 묶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거다. 묶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승이 진행되는 거는 막기가 어려웠지만 상승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을 살만한 사람 다 사고 그다음에 집 가진 사람들이 호가를 확 올려버리고 대출 규제도 탁 하고 이런 게 이제 탁 다 맞물리면서 수요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돌려서 그럼 너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거로 들린 건 저만 들리는 건가요? 네. 아무튼 네.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매수 주체자가 거의 2030 젊은 세대들이라 아마 이런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매수 사람들이 진짜 다 사라졌다는 거. 네. 살 사람은 다 샀다. 네네. 더 이상 살 사람은 없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매수 주체가 지금 이제 별로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무주택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매수 대기자들 아니냐. 그 사람들은 잘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안 살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네. 한참 오를 때는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안 산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좀 호가가 몇 억씩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해보면 더 떨어야 되지 않나. 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미루게 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을 계속 안 사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는 비싸서 안 산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니까 안 산다. 항상 이렇게 고로 바뀌어요. 나는 안 산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주택자 비율은 항상 40%의 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이 이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주택자가 이 잠재된 수요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자가 확 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상승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수요자는 많다. 그래서 수요자를 항상 많은 걸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수요자가 이만큼 있다가 확 쪼그라들었어요. 공급이 이만큼만 있었을 때는 수요자가 이만큼 있고 공급이 이만큼 있을 때는 공급 부족 상황처럼 보이지만 수요자가 이만큼으로 줄어버리면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공급량이어도 수요의 크기에 따라 네. 초과 공급 아니면 부족이 되는 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안 사는 추세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앞으로도 초과 공급 상태가 유지될 거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뭔가 매수 주체자였던 2030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